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남성 청취자이며 제 사랑의 아름다운 한때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친구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여교사이고 30대 후반에 착하고 귀여운 여성입니다. 부모님이 엄하셔서 연애를 많이 못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 나이가 그만큼 먹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요즘 시절에 드물게 그런 고지식한 가풍을 가진 집안이 오히려 마음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오케이 하고는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서로의 월급 통장이 거덜날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녀는 때론 학교의 제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나왔다가 우리의 데이트 모습을 보고는 불이 나게 달려와서 평소보다 더 요란하게 인사를 하는 통에 많이 난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몸이 많이 약한 데다 식성이 무척 까다로워서 저는 식사 중에 그녀가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거나 입맛이 없다며 먼저 수저를 놓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만나게 뭔가를 먹기가 그래서 맨날 아쉬운 상황에서 수저를 놓아야 했기에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기는 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유원지로 놀이기구를 타러 갔습니다. 그녀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며 공중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이기구는 절대 타지 않으려 했는데 제가 난생 처음에 도전을 해보자고 겨우 설득해서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덜덜 떨어가며 놀이기구에 올라탔습니다. 놀이기구는 사정없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녀는 점점 기진맥진해서는 꼭 죽은 듯이 제 옆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놀이기구에서 내릴 적에 그녀가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조용히 물었고 그녀는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폭 숙였습니다. 다음 손님들이 탑승하도록 우리도 얼른 내려야 하는데 그녀는 계속 꼼짝을 안 했고 그 틈에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씩 내리고 새로 올라타는 손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당황하다가 문득 찝히는 것이 있어서 저의 얇은 점퍼를 얼른 벗어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치 빠르게 얼른 그것을 앉은 상태로 주섬주섬 허리에 걸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서 의자 위를 불이 나게 빛의 속도로 닦았지요. 보산한 틈에서 아무도 우리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고 저는 그 축축한 휴지를 냉큼 인파 속으로 들어가며 떨궈버리고는 그녀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겁이 많았던 그녀는 처음 탄 무서운 놀이기구에 질려서 그만 오줌을 지려버린 것이었죠. 게다가 그 양도 제법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들켰다고 생각해서인지 조금은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았지만 제가 나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녀가 오히려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무언으로 일깨워주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그녀도 배운 사람이기에 그 정도는 겨우 이해하려는 눈치여서 제가 황급히 근처의 옷가게에서 사가지고 온 여성용 고무치마와 아랫속옷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녀가 화장실로 가서 사태를 수습하는 동안 저는 유원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조금 굳은 채로 용무를 다 마치고 다가왔고 한참이나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변명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몸에서 소변 냄새가 날까봐 종이 티슈와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대충 처리하느라고 늦었다고 했고 급히 사가지고 온 고무치마도 아주 잘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래도 혹여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이 호키하게 그러냐 하고 대꾸하고는 치마 색깔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속옷까지 사가지고 오는 등으로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저를 조금은 의아하게 여겼고, 저는 누나가 셋이나 있는 집의 막내라서 그런 것은 아주 잘 파악하고 섬세히 여자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젠 저란 사람에게 자신의 못 보일 꼴까지 다 보였다며, 그래서 허물없이 가족 비슷한 기분이 느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우리가 빨리 가까워져서 다행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녀와 데이트할 때마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없는 편이어서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딱딱하고 새침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더 많이 웃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녀를 대신해서 마음의 온정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다 보니 자칫 명령조의 단순한 말투가 엿보여서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이 자칫 오해하고는 그녀에게 실축하니 눈을 흘기는 것도 보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대신해서 일부러 더 온화한 말투로 알바생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녀가 격한 운동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는 커플 암벽 등반 같은 것도 다 취소하고 가죽 공방의 일일 클래스 같은 것을 신청해서 명함 지갑 만들기 같은 것을 하면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영화를 봐도 극장에서는 집중이 안 된다며 같이 캠핑 가서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에 노트북으로 구간 반복을 해가며 하나하나 장면을 음미하며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그것도 그녀 혼자 보는 영화일 뿐 저는 그저 아무 영혼도 없는 상태로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고 대사를 다시 들어보는 그녀를 무심히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듯 그녀는 활동적인 것은 맞지 않지만 아주 꼼꼼하고 학구적인 사람입니다. 원래는 교수가 꿈이어서 어릴 적부터 평생 학문의 길로 뜻을 두었으나 일찌감치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으로 타협하고 초등 교사의 길로 돌아선 그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원래 초등 교사로만 머물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건 탐구하고 배움으로 연결시키려는 마음이 가득했고 읽는 책들도 주위 교사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어려운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그녀의 수업은 어린 꼬맹이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푸념으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연애에는 아주 서툴고 남자 마음을 잘 못 챙겨주는 여자이지요. 하지만 저 같은 섬세한 남자를 만났으니 아주 복받은 여자라고 자신도 생각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고지식하고 대하기 어려운 여자라 저의 연애사가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